선물 옵션은 철저한 공부가 되지 않은 분은 절대로 실전 매매를 하지 마세요. 어설픈 공부로 시장에 진입을 하여서는 일시적으로는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아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시장입니다. 소액으로 대여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 옵션 매매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대여 계좌 이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여 계좌는 소액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반면에 마진콜을 쉽게 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선물 옵션 실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물 옵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이론적인 철저한 이해, 이론적 무장. 둘째,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시황 분석 능력. 셋째, 급변하는 장에서 과도한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때 정상적인 멘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멘탈 관리 능력. 최소한 위의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갖추고 난 다음 시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의 모의 투자를 통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시황 경험 필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5월 31일 오후 4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이 나름대로 양호한 장이었습니다. 거래소가 0.61% 상승, 코스닥이 0.78% 상승이 있었습니다. 수급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조 원을 매수를 했고 선물에서 2천억 매수, 그다음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 주식선물 매수.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다 상방향을 바라보는 이러한 수급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하루장 5분봉을 보면은 아침에 출발할 때 조금 하락을 하는 듯 하다가 그 다음 지속적으로 쭉 상승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장 역시 중국 에이지 50 선물 차트인데요. 아침에 장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상하이가 내일부터 봉쇄를 해제한다 이러한 뉴스가 있어서 오늘 장의 힘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홍콩장 역시 상하이장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쭉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차트를 보면은 오늘도 역시 1238로 안정을 취해주고 있죠. 달러가 상승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좋습니다. 달러 선물의 투자자 매매 현황을 보면은 오늘 개인들이 좀 사고 외국인 기관들은 매도를 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역시 수급 모습도 괜찮습니다. 오늘 종목들을 보면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현대유와 현대모비스, 현대차, 자동차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선물 옵션 매매 현황은 오후 3시 가까이 돼서 7월물로 행사가 372짜리 콜 한 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1.42에 매도를 했습니다. 7월물이면은 7월 두 번째 주 목요일에 만기가 돌아오는 그러한 월물인 것입니다. 372.5 종합주가 지수로 보면은 2817이 됩니다. 그러니까 2817은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 372짜리를 콜 매도를 한 계약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35만 5천 원이 되겠죠. 35만 5천 원이 예탁금으로 제 계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개월 예탁 현금은 1억 213만 6천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매매 현황을 엑셀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평가 금액은 1억 75만 1,090원. 어제에 비해서 15만 3천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15만 3천 원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오늘 콜매도 한 계약 한 대에 대한 평가이익이 만 원이 발생했고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14만 3천 원인데, 이제 그 풋옵션 매수한 부분들이 그 장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서 그 수익을 많이 줬죠. 그 다음에 콜 매도한 부분들은 지수가 상승하면서 이제 평가 손이 발생되게 된 것이죠. 어제에 비해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된 부분, 플러스 된 부분을 합치니까 15만 3천 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제 풋 매도분들은 그 가치가 거의 상실해 가고 있죠. 0.09. 이제 0.09란 얘기는 금액으로 보면 22,500원 정도밖에, 여기서 더 이상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22,5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337짜리도 0.24라는 얘기는 한 6만원 정도 되는 그러한 금액밖에 되지 않습니다. 풋 매도 부분의 그 가치는 거의 상실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콜 매도한 부분들은 장이 계속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 상승을 이어간다면은 이 콜의 가치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저는 그 매도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손실이 발생하겠죠. 상승하는 부분에 대한 그 책임은 매도자가 다 져야 되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데 급격히 상승을 하지 않고 아주 완만히 상승을 하면서 그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700을 쉽게 넘어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 콜의 가격 자체도 급격히 하락을 하면서 평가손이 평가이익으로 바뀌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 이사가 당분간 금리를 자주 크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그 연준이 고위관리가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당분간 큰 폭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플레이율이 목표인 2%에 접근할 때까지는 앞으로 있을 몇 차례 FOMC에서 금리를 0.5% 인상할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준이 관리들은 장기적으로 금리 2.4%를 적절한 중립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얘기고요.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현재보다 1.75%는 더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0.5%씩 앞으로도 그 3번에서 4번 정도를 올려야 1.75%는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0.5%씩 올릴 때마다 계속해서 주가는 좀 출렁거리겠죠. 특히나 그 기간을 짧게 두면서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발생되기 시작하면은 종합주가지수가 2700을 넘고 2800까지 가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하이가 그 내일부터 그 봉쇄를 해제한다고 그럽니다. 해제한다는 얘기는 완전한 전면 해제는 아니고요. 외출은 가능한데 그 봉쇄 이전 같이 완전히 자유로운 그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 자체가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